very positive development. Kind of positive development. 미국이 논란이 됐던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결국 철회했습니다. 추방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 수강 유학생들도 한시름을 놓게 됐고 대학들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IT와 비농업 등 일부 외국인 취업 비자 발급을 올해 말까지 중단한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또 어떤 규제들을 들고 나올지 걱정입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를 김길수, 정용주 리포터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유학생마저 급하게 학교 밖으로 내몰던 미국. They recently told students to pack up their bags and leave the dorm rooms within 48 hours. There is a large chance that their visas or their student visas are going to be taken away once they come back from the break. 최근엔 코로나19 상황과 아랑곳 없이 가을 학기에 대면 수업을 받지 않으면 추방하겠다며 대학과 유학생에게 으름장을 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대학들의 줄 소송이 이어지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8일 만에 없던 일로 해버린 트럼프 행정부. 그 기간 동안 유학생들의 마음고생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공지가 내려졌고 남아있던 학생들 또한 그 공지를 보자마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지금 매우 당황해요. 정말 진지하게 휴학을 해야 되나 지난 일주일간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이 정책이 철회돼서 정말 다행이지만 또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또 이런 정책을 번복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온라인 수업만 받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이 결국 철회됐지만 100명 중 1명이 감염됐다는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일부 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 대학은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지 고심 중입니다. 충분한 교육 기반을 누릴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유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만큼 불안한 또 하나의 변수는 재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또 어떤 반이민, 반외국인 정책을 내놓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안과 혼돈의 시간을 보낸 유학생들은 미국의 경제 활성화와 대선 전략에 또다시 볼모가 되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YTN 월드 김길수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영화음악을 전공하면서 취업을 준비했던 이성훈 씨. 최근 이 씨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대부분의 취업 비자 발급을 올 연말까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공연 같은 것도 이제 다 취소되고 이제 비자 문제도 발급받기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졸업을 한 뒤에 한국에서 이제 커리큘럼을 많이 쌓아뒀다가 이제 미국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실리콘밸리에서 단기 인턴을 시작한 윤신영 씨 주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원래 한국에서 여기로 일을 하러 오기로 했던 친구들이 비자를 발급을 못 받아서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하는 방향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조치로 취업 비자 16만 7천여 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대비 30%나 축소된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은 비자 제한이라는 이중고까지 겪는 셈입니다. 외국인보다 자국민한테 취업을 할 때 좀 더 우선권을 주고 유리하게 만드는 거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불이익을 주는 거를 넘어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면은 길게 봤을 때는 결국 해외 인재들이 미국으로 오지 못하는 거니까는 그거는 미국에도 손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내 취업을 무작정 포기하지는 말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면서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해외 인재 수요는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 산업 또 기업의 그런 변화를 촉진시키는 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이런 온라인 시장에 좀 더 그 자신의 기업이나 자신의 산업 속한 산업군들이 시장이 오히려 화랑을 맞이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용도 그런 산업이나 그런 기업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방침은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자국민 우선 정책을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동안 미국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의 시름은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월드 정용주입니다. 평소 코로나19를 감기쯤으로 치부하며 대응을 안이하게 해오던 브라질 대통령이 급기야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죠. 이런 가운데 한인 사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브라질에서 김수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부터 경제활동이 속속 재개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브라질. 평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 안이한 대응을 해온 자이르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도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격리 치료 중에서도 잘못된 정보가 사태를 키운다면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그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태를 잘 해결하려고 힘을 모았는데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지사 또한 시장들이 정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요. 또한 이 전쟁에서 되게 손해를 봤다고 해야 될까요? 한인 사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동포 중 2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사망자까지 나오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포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브라질 한인타운에 위치한 약국. 이곳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한인들은 한국산 진단 키트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이거는 음성이에요? 한인회는 약국 내에 진단 키트를 비치하고 하루 10명씩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28명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나왔으니까 높죠. 그러면 가게들 영업이 이제 재개되면서 종업원들한테 걸리는 분들이 많아. 동포들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무료 독감 예방 접종과 방역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동포들에게 써달라면서 쌀과 돈, 진단 키트 등 크고 작은 기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기라도 혹시 걸리시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에 걸릴 또 확률도 높아지고 모두 이렇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민분들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고 많이들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고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부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방역보다는 경제활동 재개에 무게를 둔 사이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된 브라질. 브라질 한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완화한 프랑스 파리의 주요 관광지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넉 달 만에 재개장을 했는데요. 프랑스 관광업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게 됐다는 기대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하나 리포터, 재개장한 루브르 박물관의 입장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던데요. 현지 상황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루브르 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간당 입장객을 500명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평소 여름철 성수기 하루 평균 관람객이 5만 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든 건데요. 입장권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입장권을 구매할 때 관람 시간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입장 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비좁은 일부 갤러리들은 폐쇄되기도 했지만 모나리자 등 명작들을 전보다는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어 관람객들은 오히려 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C'était super agréable, il n'y avait pas beaucoup de monde, on a pu voir la Joconde, la Vénus de Milo. Oui, c'est obligatoire à l'intérieur, tout le monde porte des masques et il y a un sens de visite pour pas qu'on puisse se croiser. 네, 프랑스 정부가 국경을 개방하면서 한국인 무비자 입국도 다시 가능해졌는데요. 입국 시에 격리나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네, 격리가 있냐 없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는 한국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프랑스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별다른 검사나 방역 조치 없이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무비자 입국이라서 무비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패스포드 검사하는 데서는 마스크만 벗어보라 하고 월급만 대줘 그냥 바로 내보내주던데요. 일검사나 코로나 검사를 따로 한 적이 없고요. 자가 격리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 수입이 줄어 경제적 충격이 큰 프랑스는 관광 완화 정책에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방문 시 방역과 개인 위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최근 동양인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프랑스 정부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검토해 15일마다 무비자 입국 허용 조처를 재검토하는 만큼 프랑스 방문 전 무비자 입국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강한나입니다. 최근 유럽 사회 전역에서 코로나19발 인종차별이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 잇따르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동포들도 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한인 사회가 현지 사회와 공조해 인종차별 반대를 위해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혜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 유학생 이수민 씨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인종차별을 겪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장을 보고 돌아가던 이 씨에게 차별적 발언과 함께 위협을 가한 겁니다. 너 지금 나한테 인종차별하니라고 하는 순간 이제 갑자기 순식간에 모든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마시고 있던 음료를 저를 가격해서 집어 던지고 폭행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찍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상황을 이제 판을 바꿔보려고 갑자기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거짓말로 너가 먼저 나를 비하하지 않았냐, 너야말로 인종차별자다, 너 코로나 뭐 꺼져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다행히 지나가던 목격자의 도움으로 피해 상황을 촬영해 남길 수 있었습니다. But don't talk to women like that. Be respectful to people. You don't say that to women, man. You don't say that to people in general. 최근 유럽 전역에서 이 씨처럼 인종차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지면서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한인들이 나섰습니다. 유학생 출신 인권운동가 성지혜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종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사는 동양인은 전체 인구의 약 5.4%에 불과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도 인종차별 대응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북에서는 네덜란드인에게 인종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만약에 부족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도 네덜란드 경찰과 협조하며 현지 사회와의 연대에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벌금형에 그쳤을 이수민 씨 사건 역시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검찰에 송치돼 이달 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24시간 여러분들, 특히 교민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 유학생 여러분들의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고민이 있거나 또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경찰에 대한 연락과 함께 대사관에 또 즉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감염병과 함께 등장한 동양인 혐오 범죄와 인종차별 사건들. 네덜란드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나서 인종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밑거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YTN-월드 장혜경입니다. 코로나19로 흔들렸던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띠고 있지만 중국으로 들어가는 하늘길은 여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일하다 사업이나 안전 등을 이유로 잠시 한국에 나온 사람들은 길어지는 기다림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생업에 돌아가지 못하고 발묶인 사람들을 이정민 PD가 만나봤습니다. 중국 하얼빈의 한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던 우승혁 씨는 지난 설 연휴 한국에 들어온 뒤 중국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금지되고 비자가 막히면서 중국에 남은 아내와는 생이별하게 됐습니다. 결국 승혁 씨는 생계 유지를 위해 최근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막 하다가 현재는 지금 PC방에서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이런 소규모로 하는 데는 신청은 가능한데 거의 이제 중국 정부 노동국에서 이제 허가가 해준다는 허가 자체가 그냥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죠. 중국은 일반 비자 업무를 중단하고 기업인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필요에 의해 비자 승인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영세업장이나 자영업 종사자들은 비자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습니다. 식당 하는 분들이 이제 1월 달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월세,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 기타 비용 같은 모든 비용을 다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을 하고 싶은데도 재산을 지키러 중국에 들어가서 폐업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표 아니면 비자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비자를 받아도 중국행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중국에 들어가는 비행기도 거의 없을 뿐더러 항공권은 최소 2배 이상 비싸졌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1,000만 원에 달하는 암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가 차원의 전세기를 띄워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인 경우에는 지금 아무 노선도 아무 지역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행사 입장에서 예약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는데 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리도 없을 뿐더러 이제 모든 통로가 다 막혀 있는. 몇 달째 한국과 중국을 오도 가도 못하며 속만 끓이고 있는 영세기업 근로자들과 소상공인들. 세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가 서서히 풀리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도 잡고 두 나라 하늘길도 열려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월드 이정민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호국, 독립 정신을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국가적인 위기나 또는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계신 내국인 전체와 또 한반도 밖에 계신 우리 민족, 해외 동포, 재배 동포죠. 이들이 힘을 합쳐서 항상 이뤄왔습니다. 이 상징물은 우리의 그 국민적 에너지, 통합적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